네, 달변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 얘기를 좀 쉽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주변에 친구나 아는 분들 중에 동업 해보신 분 있어요? 네, 있어요. 잘 됐어요? 동업이 거의 끝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동업에 관한 사건 얘기예요. 제 의뢰인은 A씨라고 하고 그 동업을 했던 사람은 B씨였습니다. 둘 다 굉장히 젊고 이제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었는데 의기투합해서 술집을 한번 운영해보자. A씨는 홀서빙을 보고 B씨는 음식을 직접 만들기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각자 5천만 원씩을 조달하자. 이렇게 해서 돈을 어렵게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업을 할 때는 뭘 써야 될까요? 바로 동업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계약서 쓰는 걸 굉장히 꺼리는 문화가 좀 있어요. 믿음, 정 이런 걸 운운하면서 아이 믿고 하는 거지 이런 거. 하다못해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 쓰자고 하면 오히려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불쾌해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나 계약서 쓰긴 썼는데 그 내용 못 봤다. 그냥 안 보고 그냥 써달라니까 썼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 법정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동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동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뭘로 입증하겠어요? 물론 증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증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업계약에 관한 입증을 위해서 동업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업에 관한 상담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은 그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사건이어서 소송을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해 보라고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 2000년 3월부터 두 사람이 술집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소위 핫플레이스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제 의뢰인의 여자친구분이 조금 인스타에 되게 조금 유명하신 분이어서 본인 남자친구가 새로 이렇게 오픈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빚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먼저 빚부터 갚자.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빚을 어느 정도는 갚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그래도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자 얼마씩 조금씩 받게 됐는데 제 의뢰인이 보기에 이거 조금 회계 관리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동업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서로 투명하게 공유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상대방인 B는 갑자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장사가 잘 되고 본인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술집의 지분은 나 아냐? 그 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이 B 단독 사업자였거든. 네가 왜 그걸 관여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B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해고 통지서를 날립니다. 동업이었는데 갑자기 넌 내 직원이었을 뿐이잖아 라고 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날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처음에는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건물 세우면 주춧돌에 이름 적듯이 두 사람이 개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한쪽 벽에다가 두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9개월 만에 해고 통지서를 이렇게 날립니다. 해고 이유, 능률, 근무 태도 불량, 근무 성적 불량, 업무 명령 위반, 직장 질서 위반으로 해고한다. 이렇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같이 사업해놓고 내가 직원이었으니까 해고한다. 의뢰인이 돈도 돈인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못 참아서 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너만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동업은 이거는 민법상으로 조합이라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민법 7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근데 그 출자가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방은 돈을 내고 다른 일방은 나는 몸으로 때울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될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동업계약서도 쓰지 않고 나중에 동업계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뭐가 문제냐? 동업을 깰 당시에 이 동업 재산 이게 얼마인지를 가려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거든요. 문제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제 의뢰인 문제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입금된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에 야 5천 넣어 이러면 딱 5천씩 출자했다, 이게 명확한데 주변에서 어디서 얼마씩을 빌려오는 구조였고 그 금액이 또 딱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배 비율 관련해서는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만약에 혹시 이 사람은 6천을 내고 나는 3천을 내는 대신에 나는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만 낼게, 이렇게 돼서 애초부터 그냥 5대5야, 우리 손익분배 비율은 5대5야 라고 정해놨으면 이 나중에 정산할 때도 5대5가 될 텐데,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나는 노무를 투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을 냈음에도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1대2의 비율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써야 하고, 동업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손익분배 비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일단 동업 자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다리를 건넌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동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판사님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도장을 찍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작성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있으면 한 번에 동업계약이 인정될 겁니다. 근데 동업계약서가 없잖아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접 증거, 돌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 돌다리를 통통통 건너다 보니까 건널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보지만, 이 돌다리를 공간이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건널 수가 없네? 그럼 못 건너는 겁니다. 이 증거가 그렇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았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제 돈이 투여된다는 내역,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던 분들한테 처음에 그 당시에 이 동업한다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내서 지리한 소송을 한 끝에 결국 동업 사실이 있다는 점은 판사님이 어느 정도 좀 인정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업 재산이 얼마냐, 이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예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자체로 재산 가치가 파악이 되겠지만, 이런 집기라든지 무형의 재산, 영업권, 권리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판사님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영업권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했더니 이 술집의 영업권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동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자료 제출을 미루기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데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만약에 동업계약서 썼다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증거도 찾고, 특히 이제 그 상대방 B의 당시에 사업용으로 썼던 계좌를 다 열어봤더니 거기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들을 이건 원래는 동업재산인데 우리한테 해고 통지하면서 이걸 다 은닉하려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 재산 역시도 다 동업재산으로 봐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동업사실이 인정되면서 저희가 주장한 바와 같이 5대5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업 정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동업을 하시는 분 많을 거고 동업을 고려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 동업을 해서 두 사람이 한다, 내지는 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매출이 2배, 3배가 될 수 있으면 동업도 괜찮습니다. 근데 음식점 A, B, C가 한다고 해서, 물론 처음에는 A, B, C의 지인들이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 사람이 동업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동업할 때보다 매출이 3배가 됐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늘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한 매출이 이번 달에 1,000만 원인데 상대방의 매출은 500만 원에 그친다. 그러면 내가 2배나 벌었는데 돈을 2배로 가져가지 않고 똑같이 가져가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번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가는 걸 공산제라고 하는데, 공산당 아니면 공산제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이 동업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세세하게 좀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래 서로 좋아해서 했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동업은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고, 동업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하신다고 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손익분배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던 사건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가 있는 사건,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